자, 오늘 비즈니스 한 줄 명언은 명단으로 시작해서 명단으로 끝난다. 아, 이거 대단한 이 비즈니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명언 중에 하나가 이 명언이에요. 명단으로 시작해서 명단으로 끝난다. 우리 성공의 8단계라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1단계가 뭐죠? 예,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2단계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결의. 내가 꿈과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성공,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단, 결의고요. 그리고 3단계가 명단 작성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꿈과 목표 설정 또 결단은 내가 내적인 어떤 그 자세라고 한다면 이 명단이 실무적인 어떤 준비거든요. 시작. 그래서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명단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명단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에서 명단이라는 건 하나의 자산이에요. 우린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에선 자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의 자산은 명단이에요. 명단으로 시작해서 또 명단으로 끝난다는 말이 그 내가 처음에 작성 1차 명단에서 시작해서 그 명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즉 네트워킹 작업을 해 나가면서 명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즉 명단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 초보자와 아마추어와 프로를 딱 보면 이 명단의 어떤 명단을 보면 그 사람의 사업적인 레벨이 보입니다. 내가 사업을 오래 한 만큼 나의 명단은 확장되어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한 건데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명단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시스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단으로 시작해서 명단 끝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한 줄 명언인데 명단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룹에서는 독특한 어떤 명단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어떤 정의가 있으면 명단도 크게 보면 조직 외 명단이 있고 조직 내 명단이 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공의 8당에 얘기하는 명단은 이 조직의 명단이에요. 조직 내 명단도 있다. 이 조직의 명단은 저는 리크루팅, 내가 누군가 회원가입시키는 이런 활동들, 이런 리크루팅에 대한 저의 리크루팅 관이 어떻게 되면, 어, 리크루팅이란 나의 어떤 조직의 명단에서 조직 내 명단으로 옮기는 게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리크루팅 생각하는데, 조직의 명단과 조직의 명단이 있다. 이 조직 내 명단이 조직도예요, 조직도. 조직도. 자, 이렇게 명단을 저는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조직의 명단은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이 PM 사업을 시작하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명단인데 일단 이 가망고객 명단, 일단 가망고객 명단 이전에 1차적인 명단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1차적인 명단. 그게 하나의 네임리스트. 나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은 명단. 그게 네임리스트예요. 그 네임리스트를 최대한 적은 이후에 요즘엔 뭐 적는 것보다 다 휴대폰에 다 안에 있죠. 사실은 다 있어요. 휴대폰에 그런 연락처 관리만 제대로 해놓으면 되고 그런데 왜 더 이상 얘기하는 이유가 네임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얘기가 휴대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적는 명단이 네임리스트예요. 연락처가 없는 분들까지도 적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어느 순간 연락이 또 됩니다. 이러한 네임리스트라고 하는 1차 명단에서 이러한 가망고객 명단, 즉 2차 명단을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처음에 원초적인 명단, 즉 1차 명단을 작성을 하고 거기서 2차 명단 작성을 해서 가망고객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가망고객 명단은 자, 내가 사업을 전달할 사람들의 가망고객 명단들도 적으셔야 되고 내가 제품을 전달할 사람의 명단도 2차 명단도 적으셔야 되고 1차 명단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 1차 명단을 가지고 2차 명단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가망고객 명단에 타이틀이 붙죠. 내가 사업을 전달할 사람들의 명단, 내가 제품을 전달할 사람들의 명단, 제품도요. 내가 시밸런스, 뭐 파워 칵테일 이렇게 제품을 또 나눠서 또 하는 명단, 이런 가망고객 명단들을 2차 명단을
작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2차 명단, 2차 명단.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차 명단에서 또 3차 명단을 뽑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명단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1차적인 명단을 최대한 많이 나의 명단들을 잠재 고객 명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한 적고 거기서 가망 고객 명단을 한, 한 40명에서 한 70명 정도까지 가망 고객 명단을 뽑습니다. 가망 고객 명단은요. 사업 전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명단을 40명에서 한 70명의 명단을 뽑고 계속 1차 명단에서 이 가망 명단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잠재 고객들도 또 만나서 어떤 그 새롭게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하면서 이 명단을 계속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3차 명단은 저는 매달 월초에 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집중 컨텐츠 리스트를 뽑아요. 20명 정도 뽑습니다. 20명 정도. 이유가 뭐냐면 20명을 뽑냐? 저는 매달 제가 2명 정도 내가 리크루팅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내가 뭐 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 많은 감옥의 명단이 있어서 거기서 또 분류해서 이번 달에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을 20명을 뽑아요. 저는 10명 중에 1명은 리크루팅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1명. 그래서 20명 정도를 뽑아서 이번 달 8월 달에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 이 집중 컨택하는 사람들 목표가 정확히 있죠. 이번 달에 리크루팅 하겠다는 사람. 이번 달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하겠다, 리크루팅 하겠다라는 사람을 저는 목표를 2명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집중 컨택 리스트를 20명을 뽑아서 일단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또 다른 감옥의 명단이나 그 외의 사람들도 컨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는 이런 집중 컨택 리스트, 우선적으로 내가 컨택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번 때는 내가 2명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누구를 내가 리크루팅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조직 외 명단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1차 명단에서 2차 명단을 뽑고 또 2차 명단에서 3차 명단을 뽑으면서 이 명단으로 정말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고 이 명단이 지금 우리 사업에 답니다. 다예요. 저는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 내 명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조직 명단이 뭐냐? 조직도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조직도를 매달 적습니다. 제가 지금 제 산하 회원이 5천 명을 넘은 지 이미 오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명단들을 제가 적어요. 그걸 쌓아놓은 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파일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적어놓은 명단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명단들이고 그나마 제가 최원숙 SPT 사장님 산하는 이제 저희 조직들 제가 적지 않고 시스템 이제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렇게 저는 지금 수십 장의 명단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적으면서 매달 월 초에는 명단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집중할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적어요. 보통 IMM 기준으로 좀 많이 적고요. 많이 적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직 내 명단도 다 들여다보면 이 명단에서도 다 회원가입 돼 있다고 해서 다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 조직 내 명단 안에서도 보면 유형들이 있죠. 단순 소비 회원들도 있고 또 단순 소비 회원도 있고 오토집 회원도 있고 예비 사업자, 활동 사업자, 리더 사업자, 성공 사업자, 은퇴 사업자 이렇게 유형별로 나뉠 수 있고요. 거기서 이 단순 소비 회원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 회원 가입해서 단품 제품 쓰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매니저 팩을 구매하신 분도 이런 단순 소비 회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비 회원들 중에서 또 오토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같은 맥락. 단순 소비 회원이든 오토십 회원이든 다 소비 회원들이에요. 소비 회원. 그런데 단순 소비 회원은 뭐 매니저 그 중에서 오토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토십 회원들을 그냥 분리한 것 뿐이니까 둘 다 소비 회원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순 소비 회원들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쓰게 만들면 돼요. 더 쓰게.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제일 좋은 게 우리 컨슈머 서비스 센터, 소비자들을 위한 그 단톡방에 초대해 주는 게 가장 좀 쉽게 이분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니까 거기에 초대하면서 자신이 좀 더 살을 붙여주는 식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거죠. 거기에 그냥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단톡방에 올라온 거 봤어? 그 제품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후원 육성방이든 자기 1대1 어떤 1대1로 카톡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저희는 성공합니다. B 역할. B 역할을 잘해야 성공해요. 그리고 B 역할을 잘하고 A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 A, B, C. A는 스폰서든 어떤 툴이든 세미나든 단톡방이 다 A예요. 노웨어 시대에 이 A, 즉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A인데 나는 항상 B 역할. B 역할은요, 브릿지 역할. 때로는 비즈니스 메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 연결만 잘해도 나의 소비자를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초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내가 B 역할을 한다는 거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올라온 제품 봤지? 그거 너 그렇게 그분이 그 제품을 모르고 있다라면 이렇게 B 역할로 중간에 또 이렇게 덧붙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 하나 더 쓰게 하면서 요즘에 단순 소비원도 관리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요, 그 M 체험 패키지를 이 단순 소비원들에게 M 체험 패키지를 이렇게 리테일 해가지고 쓰게끔 해서 리테일 고객이라든가 이 단순 소비원들에게 M 체험 패키지를 소개해주고 M 체험 프로그램대로 10일의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거기서 연결돼서 지금 가족팩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 노하우, 미키 사장님이 그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미키 사장님이 지금 자기만의 사업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 조만간에 그룹 미팅 때 한번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품 하나 더 쓰게 하면서 요즘에 저희 그룹의 M 체험 패키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오토시 회원은요. 일단 오토시 회원은 오토시 회원의 혜택을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토집 회원은 정말 감동 게임을 통해서 협력자로 만들고, 자, 오토집 회원의 혜택을 정확히 알려주면, 지금 BA 프로모션이나 월말 프로모션, 이런 프로모션도 많이 참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협력자가 뭐예요? 나에게 이 PM에 대해서 자신이 감동 게임을 통해 나의 제품에 감동을 하든, 나의 서비스에 감동을 하든, 그런 감동한 거를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PM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을 나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협력자예요. 그런 협력자로 만들어서 이분이 그런 오토집 회원의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이죠? 즉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 어떤 사업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런 오토집 회원을 가장 많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들 글이라고 하는 이유가 조직들을 보면서 이게 이러한 사람이 관리가 되지 그냥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이상하게. 조직들 보면서 한 명 하면 조직들 어떤 분은 조직들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코멘트식으로 달아가지고 말풍선 자,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신이 이번에 해야 될 것들 액션 플랜들을 그 조직도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쓰더라고 말풍선식으로 그런 거 너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러니까 공부 잘했을 거야. 조직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번 달 내가 이분한테 어떤 걸 해야지 빨간 펜들을 써가지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식으로 내가 케어할지 어떤 식으로 내가 가이드할지 그런 거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코멘트 달아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예비 사업자 쭉쭉 그냥 읽고 말게요. 예비 사업자는 팀워크를 통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게 하라. 일단 예비 사업자는 우리 사업에 적응,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주고 예비 사업자 마인드셋, 어떤 마인드, 사업자의 마인드를 고치할 수 있도록 즉 팀워크를 통한 시스템의 중요성, 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알려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자신이 이러한 마인드셋이 안 돼 있고 자신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모르고 팀워크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예비 사업자를 뿌리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나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가 사업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팀워크를 모르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모르고 적응이 안 돼 있고 마인드셋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한테 사업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좀 스스로부터 우리는 셀프 리더십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의 팔로우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믿고 따라와야 되고 스폰서 믿고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팔로우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 리더십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활동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활동사업자에게는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가르쳐야 되고 리더 사업자는 멤버십 경영을 알려주고 성공 사업자는 복제 사업에 집중시키고 성공 사업자는 이제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복제해야 돼. 복제. 복제. 제가 이 하반기에 가장 큰 제 미션 중에 숙제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내년에 미국을 간다면 제가 없어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이 복제 사업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은퇴 사업자 이거는 이제 꿈의 직급에 가서 그때 정말 빅머니 프리타임을 즐기면서 상속을 준비하면서 즉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의 비전이죠. 자신의 모습 하나가 비전이 되는 그냥 걸어다니는 비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은퇴 사업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명단에서도 이런 조직 내 명단도 조직도를 그리면서 자신 명단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